전기 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문제 전력공학 첫 번째 장 전선로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켈빈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경우는 이제 켈빈의 법칙이죠. 켈빈의 법칙,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자,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전류 밀도는 루트 로 n 분의 WMP더라.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고유 저항이죠. 고유 저항. N은 킬로와트에 대한 단가. 그래서 무게가 되겠습니다. 단위 길이당 무게. 그리고 M은 중량에 대한 단가가 되고 P가 연경비가 된다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4번이죠.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법칙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ACSR. ACSR은 알루미늄 강심 연선이죠. 자,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심 소선과 그 내부 일층을 강연선을 사용하고 그 주위에 알루미늄 연선을 사용함으로써 굵기가 해서 지름이죠. 지름이 1.4에서 1.6배, 그리고 강도가 1.5에서 2.0, 비중이 0.8로 어떤 구리선을 경동선을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바깥 지름은 커지는데 중량은 작아지네요. 답은 2번이 답이죠. 바깥 지름은 커지고 중량은 오히려 작아지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송배전선로의 ACSR을 사용한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보시겠습니다. 자, 1m의 하중이 0.37kg 전선의 지지점에 수평인 경관이 80m에 가설이 하여 이도는 0.8m로 하려면은 수평 장력은 몇 킬로그램이어야 하느냐. 그래서 이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도가 주어져 있죠. 이도 D가 0.8m가 있더라. 자, 이도를 주어졌고 물어보는 건 수평 장력이죠. 전선의 수평 장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먼저 이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는 8T분의 WS의 제곱이니까 T와 D는 자리를 서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T는 8D분의 WS의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8 곱하기, 자, 이도가 0.8m입니다. 0.8. 그러면은, 하중, 전선의 하중은 0.37kg입니다. 했으니까 0.37 곱하기 경관은 80m입니다. 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80의 제곱 해서 계산기로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죠. 370kg.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관 200m인 가공 전선로에서 사용하는 전선의 길이는 경관보다 몇 메타 더 길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경관이 주어져 있고 200m입니다 라고 경관이 주어져 있으면서 전선의 실제 길이와 경관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했으면 실제 길이를 알아보면 되겠죠.
S 플러스 3S분의 8D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길이와 경관의 차, 실제 길이에서 경관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3S분의 8D의 제곱이 되더라. 3 곱하기 경관 200이니까 8 곱하기 2도. 2도를 보시면 되겠죠. 1m당 2.065 전선에 안전율이 주어졌을 때, 자, 2도가 없네요. 2도를 적용하려고 하니까. 그럼 2도를 구하면 되죠. 8T분의 WS의 제곱으로. 자, 이와 같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식을 적용하면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가겠죠. 그래서 D는 8 곱하기, 자, T 수평 장력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평 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계산하고 여기 수평 장력 T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T는 안전율분의 인장하중이 되겠죠. 그래서 안전율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보시면 안전율은 2m 했으니까 2, 그리고 인장하중은요 4,000kg입니다. 이렇게 해서 2분의 4,000이 뭐에 해당이 되나요? 전선의 수평 장력에 해당이 되죠. 그럼 두 번째 계산. 자, 실제 길이와 경관의 차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도를 구하고, 그리고 어때요? 수평 장력을 구했습니다. 그럼 난이도가 또 하나 더 올라가죠. 자, 분의 W 해서 무게는 어때요? 2.0입니다. 2kg 곱하기 경관은 200m입니다. 제곱하니까 5m 해서 D가 5가 나왔죠. 그래서 5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3분의 1이 나오네요. 3분의 1m. 그래서 답은 3분의 1m가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왜 좋으냐? 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자, 이도를 계산하는 법을 알았고, 그리고 수평 장력을 계산을 하는 방법이 안전율분의 인장하중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여기서 전선의 실제 길이 해서 이 문제 4번에는 이도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식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를 기억해 두시면은 다른 문제도 풀 수 있다라는 아주 훌륭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고저차가 없는 가공 전선로에서 이도 및 전선의 중량을 일정하게 하고 경관을 2배했을 때 수평 장력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죠. D는 8T분의 WS의 제곱으로 해서 D와 경관은 제곱에 비례하고 이도와 수평 장력은 반비례하더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관계를 물어보는 식도 나오죠. 그래서 이도와 수평 장력은 경관은 어때요? 제곱에 비례해요. 제곱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자, 경관을 2배 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2S의 제곱하니까 4S 제곱, 원래 S 제곱이었는데 4로 4배가 되었죠. 그래서 답은 2번 4배로 증가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온도가 T도시 상승했을 때 이도는 어떻게 변하나요? 자, 온도에 대한 이도의 변화입니다. 자, 온도에 대한 이도의 변화인데 식이, 자, 교재에 보시면 해설 부분에서 식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 빈도가 아주 낮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출제가 됐다면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3번 해서 요 결과식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에 대한 온도에 대한 이도의 변화는
그래서 D1의 제곱 플러스 8분의 3S 제곱에 알파 T, 여기서 알파 T에서 T를 대문자로 쓰면은 어때요? 예, 전선의 수평장력과 혼란스러우니까 T에서 이건 온도 계수입니다. 온도 계수, 이건 온도가 되겠습니다. 온도 경관이죠. 자, 이와 같이 변하더라 하는 요 식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는 낮은 편입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그래서 3번이 답이다 하는 거죠. 한 번에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풍압이 p kg per 메타 제곱에서 풍압 단위를 좀 봐두시면은 좋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무게죠. 이걸 풍압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또 외우시면 또 다른 맛이 납니다. 자, 그래서 빙설이 많지 않은 지역의 지름을 D, 전선 1m가 받는 풍압 하중 WW는 표면 계수를 K라고 할 때 몇 킬로그램 퍼 메타가 되겠느냐. 자, 풍압 하중은 윈드 해서 WW 해서 1000분의 PKD 킬로그램 퍼 메타가 되겠죠. 왜? 그래서 풍압은 킬로그램 메타 제곱인데 요 D가 있죠. D가 단위가 메타로 환산하면은 얘가 하나가 없어지죠. 그래서 킬로그램 메타가 되더라. 적을 때 여기선 바람이 영향이 적을 때 빙설이 적을 때 빙설이 있을 경우에는 PK에 D 플러스 12죠. 1000 WW 요거는 빙설이 많은 지역, 또 빙설이 작은 지역.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공층전압 154kV에 대한 250mm 표준 현수애자의 연결 개수는 대략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대략 한 몇 개 정도가 되느냐. 그래서 알고 있죠. 10개 내외. 154kV는 10개 내외. 345kV는 20개 내외. 그래서 765kV는 40개 내외. 그리고 22.9kV는 2개 내지 3개. 외우는 게 크긴 어려운 점이 없죠. 자, 이것만 외워도 그래서 154니까 10개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9개에서 10개. 이렇게 해서 쉽게 답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공송전선에 사용하는 애자련 중에서 전압 부담이 최대인 애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애자련의 전압 분포라고 타이틀을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압 분포가 가장 큰 곳, 전선과 가까운 곳, 제일 가까운 곳, 자, 1번 애자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애자를 1번 애자부터 10번 애자로 이렇게 애자련을 구성을 했다. 애자 10개를 달았다. 154kV 이 전송 구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작은 곳. 그래서 철탑에서 3분의 1 지점, 전선에서 3분의 2 지점이더라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가장 큰 곳에 도대체 전압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느냐? 20%. 작은 곳은 한 5에서 한 6%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수치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가 된다 하는 것만 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탑에서 현수 가장 부담이 9번 문제죠. 가장 부담이 큰 곳은 가까운 곳.
그래서 전선에서 제일 가까운 2번 문제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뭐 같은 문제죠. 154kV 송전선로에 10개. 그래요. 154니까 10개를 달죠. 문제에서도 이 예를 들어서 154에서 20개입니다 해도 문제 구성은 뭐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뭐 3분의 1 지점, 3분의 2 지점 찾아주면 되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154의 애자를, 표준 애자를 20개를 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맞추어서 그래서 10개 현수 애자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부담이 작은 곳은 철탑에서 3분의 1 지점, 전선에서 3분의 2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철탑에서 세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지점이 되네요. 그래서 철탑에서 세 번째, 전선에서는 여덟 번째. 자, 전선에서 1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개라고 달았다고 했잖아요. 전선에서 여덟 번째, 8번. 전선에 가까운 곳이 1번이라면 8번 애자가 가장 전압 분포가 작다라는 것을 봤고 가장 많은 것은 1번이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가까운 쪽이냐 3분의 1 지점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 몇 번 애자냐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4kV의 애자를 10개를 연결했습니다. 가까운 쪽이 1번이요. 그리고 철탑 쪽이 10번이라고 할 때 전압 분포가, 즉 전압 부담이 가장 큰 것이 몇 번 애자냐? 1번 애자죠. 가장 작은 것이 몇 번 애자냐? 8번 애자가 되겠죠. 이와 같이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250mm 현수 애자 10개를 직렬로 접속한 애자련의 근조 성락 전압이 VN이 590kV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능률, 효율이 0.74라고 했을 때요. 현수애자 한 개의 근조 섬락 전압 V1이 얼마입니까? N은 몇 개요? N은 10개죠. 10개를 달았습니다. 그럼 식에 의해서 연능률 에타는 N 곱하기 V1 분의 VN이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V1이죠. 그래서 V1은 N 곱하기 연능률 에타 분의 VN이니까 10 곱하기 0.74 곱하기 590 하니까 답이 약 79.73 73kV입니다. 해서 약 80kV입니다. 라고 알았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애자의 주수 섬락 전압이에요. 주수 섬락 전압이 주수 섬락이 50 물을 뿌릴 때 50kV입니다. 물 뿌리지 않을 때 금조 섬락 전압이 80kV입니다. 그래서 충격 파괴 전압은 125kV입니다. 자, 네 번째 유중 파괴 전압은 140kV입니다. 이 네 개의 수치도 좀 기억을 해 주신다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이 연능률에 대한 식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시험을 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 뭡니까? 애자 한 개의 근조 섬락 전압은요. 근조 섬락 전압은 80kV입니다. 이 바뀌면 안 돼요. 이 바뀌면은 애자로서의 어때요? 퀄리티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0kV입니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원래는 이 애자련이 10개를 연결했으니까 80kV의 10배인 800kV가 되어야 하나 그 효율이 74%가 돼서 800kV에 590kV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미묘한 차이, 이 차이가 맛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이 맛을 보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 이러면 굉장히 또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전기 공부가 굉장히 딱딱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힘이 많이 드시죠. 그래서 이런 미묘한 차이를 좀 느끼면서 하시면은 그래도 좀 어때요? 스트레스를 덜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시면은 소호환이래 있죠. 소호환. 그래서 아킹 혼을 얘기하는 거죠. 소호환 또는 소호 각 아킹 링. 소호환이니까 아킹 링이네요. 뭐 아킹 링 설치 목적 또는 아킹 링이라 아킹 혼이나 애자의 전압 분포를 개선을 시켜서 평등하게 하는 거죠. 전압 분포를 고르게 해서 애자 옆면에 섬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소호환 그리고 소호곽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애자의 플래시오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소홍전선용 표준 철탑 설계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하중은 풍압 하중이죠. 그래서 1번 풍압 하중이다. 뭐 WW 풍압 하중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어차피 하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성 하중은요 루트 WC 플러스 WI의 제곱 플러스 WW의 제곱인데요. WC 플러스 WI 요 자체는 수직 하중입니다.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고요. 이거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니까 수평 하중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송전선로에 댐프를 설치하는 것은 전선의 진동 방지죠. 전선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불어서 전선이 움직이게 되면은 어때요? 공전 현상에 의해서 지속적인 진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선로가 연결 부위가 단선이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댐프를 설치하는데 토셔널, 인디셜 댐프, 그리고 스페이스 댐프 또는 이제 아머로드를 설치하기도 해요. 아머로드. 아머로드는 연선의 소선과 같은 규격의 전선으로 한 번 더 보강해서 감아두는 거죠. 그래서 아머로드. 그래서 댐프를 설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선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삼상 삼선식 수직 배치 인선로에서 옵셋을 두는 이유는 옵셋은 이와 같이 상부 전선과 하부 전선을 이 수직 상에서 봤을 때 같은 위치에 두지 않기 위해서, 같은 위치를 두면은 어때요? 이 전선의 도약에 의해서 단락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의 길이를 달리한다. 이게 다르게 해서 조정한다는 것이 옵셋입니다. 그래서 옵셋해서 단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전기, 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력공학 첫 번째 장 전선로의 빈출 이론과 빈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